이 새끼 주둥아리 계속 놀리면 나한테 진짜 죽어 이 새끼 진짜. 내 입이 주둥아리면 네 입은 아가리냐? 뭐 귀새끼 아가리 빰딱을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집에 따뜻한 물 안 나오냐? 좀 씻고 다녀라 이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너는 씹새끼야.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족같냐? 이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 아니지 이 새끼야. 살아야지. 왜 너무 밥그릇에 젖 담그고 지랄이 이 새끼야. 이 천만한 새끼야. 양키 거원 주둥이를 불로 확 지져갖고 꽃이랑 내줄까? 배따지 확 따서 그냥 회를 처먹까 이 씨발놈. 살고 싶으면 졸라리 달리기나 해. 이 58년 개띠 똥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똥개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아가리 빰딱을 확 찢어버려. 이거 어디다 대고. 이봐요 기자 양반,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오. 이따 영토리 뉴스 찍으려면 신성을 장동이 불러 다치고. 당신 같은 기자 도와주려고 우리가 여기 와서 뺑이 치고 있는 줄 알아. 있냐? 오 사장한테 전해. 잡히면 뒤진다고. 불철주야, 저 빼 치소. 불철주야, 저 빼 치소.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전혀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인데요. 한 30년 정도 되어갑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 고성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의 기억이에요. 그때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이 부사관이었는데 저에게 물어봐요. 야, 내 이름 뭐야? 이등병이었고 첫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군기가 들어있겠어요. 그래서 이병, 이름은 안상경입니다 라고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자 그 부사관이 이랬어요. 저한테 표정도 이랬어요. 씹새끼 이름은 같네. 제가 들은 첫 욕이었죠. 부대에서. 두 번째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어디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새끼 같은 데서 왔네. 너 뭐 하다 왔어?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이 새끼 족 같은 거 하다 왔네. 너 전공이 뭐야? 무엇입니다. 새끼 족 같은 거 전공했네. 이렇게요. 문학 시간에 배웠던 내재율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아이 씹새끼 조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그런 욕을 한 30분간 듣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져요. 실제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느낀 것이 욕이라고 하는 거, 또 특히 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구나, 주술력이 있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씨 족뱅이 쳤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빼 치소. 그러니까 오늘 수고로 왔다, 쓸데없는 짓 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후에 제대를 하고 또 석박사 과정을 또 이수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 또 한국의 문화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족뱅이 쳤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한국의 어떤 민속 현상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족뱅이 쳤다의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족, 남성의 성기잖아요. 그런데 민속에서는 이 족이 양의 기운을 상징을 해요. 대표적으로 중국 광동성 다나산에는 양원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근원이 되는 돌인데, 즉 남근석이에요. 그 밑에 가면 어느 누구라도 초라해지죠. 아주 자연이 빚은 걸작이에요.
어이가 없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천 그 청풍 호반에 있는 그 남근석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뱅이는 또 뭐겠어요? 뱅이는 액마기를 뜻하는 우리나라 순수 국어예요. 이쪽에 이제 그 주술뱅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족뱅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로, 즉 양의 기운으로 음의 기운을 차단하는 어떤 액마기 행위, 또 주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족뱅이에요. 근데 이 족뱅이를 쳐요. 친다는 것은 바로 이 족의 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 양의 기운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족을 쳐서 발기시키고, 그래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이 음한 기운, 재액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언제 하겠어요, 이것을? 대개 정월 대보름날 해요. 1월 15일이죠. 1월 15일도 양의 그 기운이 아주 극성한 날이에요. 민속에서 그 홀수가 양인데, 뭐 대표적으로 1월 1일 설날이잖아요. 1월 15일 대보름,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잖아요. 단오는 1년 365일 중에서 양의 기운이 제일 극한 날이에요. 그래서 막 남성들이 막 힘쓸 데가 없어서 막 씨름을 하고, 7월 7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칠석, 9월 9일 중양절 등등 대표적인 이제 그 음해수로서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족뱅이 치는 그 행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족뱅이 친다 해가지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재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그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족뱅이 치는 그 행위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갓길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그 남한강변에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선사문화의 흔적으로서 선돌이 아직도 마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을 서쪽에는 그 남성을 상징하는 남근석이 있는데 한 2m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이를 마을에서는 숫바위라고 하고요. 동쪽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둥근 형태의 여근석이 있어요. 이것을 마을에서는 암바위라고 해요. 그래서 암수바위가 있는 것이죠. 갓길이라고 하는 마을도 각자는 이제 뿔각자인데, 뿔처럼 높은 이 바위가 솟아있다라고 해서 그 유래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에 그 족뱅이 치는 행위를 했어요. 주로 여성들이 이제 그 선돌, 봉치기라고 해서 이 선돌의 남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돌의 양의 기운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발기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마을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만나뵈면 우리 마을은 그 6.25 전쟁통에도 한 사람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마을은 비껴간다. 늘 농사는 풍요롭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마을에 젊은이들도 없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행위가 자연스럽게 전승이 되진 않아요. 현재는 민속 예술 형태로서 인위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전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에는 성과 관련된 행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색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당대 어떤 그 민중들의 어떤 이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 또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부터 속서 짬을 내가지고 그야말로 전혀 색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